새로운 인공지능 기술, 챗 GPT가 화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약이라는 평가와 함께 윤리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챗 GPT 교육을 실시합니다. 남구 문현동 옆 동천의 인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아직 공사가 덜 된 부분은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방비 대란의 원인과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5,550여 건이 넘고 음주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가 화제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될 신기술이라는 의견과 함께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챗 GPT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교육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 지역 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스스로 언어를 생성해 추론하는 인공지능 챗봇 챗 GPT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행복한지를 물었습니다. 곧바로 한국 학생들은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로 선진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각종 통계를 함께 제시합니다. 챗 GPT는 그동안의 인공지능을 한 단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답을 넘어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창작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각종 윤리 문제도 화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챗 GPT를 포함한 초거대 AI 활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3월 새 학기부터 40개 학급을 선정해 AI를 활용한 창작 실습과 챗 GPT의 답변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또 교직원을 대상으로 AI 윤리 교육과 학교에서의 활용 방법 등을 논의해 나갑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건전하게 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립부산과학관에서도 다음 달부터 직접 챗봇을 만들어 보는 등 챗 GPT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남구 문현동 옆을 흐르는 동천의 인도가 넓어졌습니다. 남구는 이달 초 일부 구간의 보도 확장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잔여 구간에 대한 공사를 다음 달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문현동 쪽 동천 성서교에서 범일교 사이 인도입니다. 반대편 동구에 비해 폭이 좁습니다. 성인 2명이 마주 지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보도 확장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사업 구간은 성소교에서 범일교 사이 890m입니다. 사업비만 19억 원이 투입됩니다. 남구는 1차 사업으로 무지개 다리에서 범 5호교까지 150m 구간의 보도 확장을 이달 초 마무리했습니다. 기존 폭이 2.5m이던 인도가 최대 5m까지 넓혀졌습니다. 강변 쪽 인도가 2배 가까이 넓어지면서 보행자들의 만족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길을 좀 좁아가 이랬는데 이제는 넓어가지고 좋다 입니까? 다니시는데 많은 분들이 다니시나요? 예, 많이 다닙니다. 좋다고 지금 야단 났어요. 잔여 구간 공사도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낮은 보도는 높이고 동천 쪽에 데크를 만들어 확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잔여 구간에는 가로수가 있어 존치 여부를 두고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범일교에서 범 5호교까지 구간, 무지개 다리에서 성소교까지 구간 약 700m는 올해 3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공사를 빠르게 할 예정이니 통행이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구 주민들은 지난달 구동정 설명회에서 범일교 하류 부분의 보행로 개선 공사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엔 보행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엔 부산시가 동천 범람 예방 사업을 벌일 예정으로
침수 방지 시설이 조성된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아끼고 아껴도 한 달 새 2배가량 뛰어버린 요금, 이른바 난방비 폭탄의 고지서를 펼쳐보기 두려운 현실인데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방비 대란의 원인과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또 가격 인상이 됐던데. 가격 인상을 했는데 하면은 사람이 더 떨어지니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음식 가격까지 올릴 거면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뭐 전기 꼽아놓고 이래 하는데 반 이상이 올랐어. 반 이상이. 최근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충격이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이 급등하고 유독 추웠던 날씨에 난방 사용이 늘면서 체감 인상 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가정집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현실. 난방비 대란에 서민경제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작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쓴다고 아껴 쓴다고 하는데도 요금은 한 10만 원 이상 더 나온 것 같아요. 30, 40% 올랐으니까 이 작은 업체를 하는 데는 상당히 지장이 있어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기로에 서가 있습니다.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은 물론 난방비가 운영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훼농가, 온수 사용이 많은 목욕탕까지 난방비 대란이 서민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서울 4인 가구 평균 가스 요금을 보면 지난해 4차례 인상으로 가스 요금이 무려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번 난방비 급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천연가스와 원유 생산량이 전 세계 2번째로 많은 러시아. 전쟁 이후 대외 압박을 위해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이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10배가 올랐고 이후 조금 하향하는 듯했지만 기존 가격보다 6배 오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대외 상황 속에 에너지 수급이 악화되면서 전기요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가가 상승한 데다 한전의 적자까지 심해지면서 정부는 전기세 인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줄줄이 인상이 예고된 각종 공공요금까지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에너지 바우처와 기존 지원액에 추가로 28만여 원의 혜택을 받아 총 59만 2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도 기존 지원 금액에 추가 지원 금액을 합쳐 총 59만 2천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부산시도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취약가구 6,700가구에 난방비를 10만 원씩 즉시 지원하기로 했는데 다른 광역단체의 10%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더불어 난방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난방비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은 중위소득 50%까지인데 중위소득까지라도 현금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료의 문제라든지 또 천연가스의 문제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겪게 되면서 대부분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 게 횡재세에 대한 접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꼭 에너지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이런 그 어떤 횡재적 부 이런 사회적 초과 이윤에 대해서 선순환적인 그런 구조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도 검토를 해야 된다.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나 겨우 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공공요금 폭탄으로 또 한 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서민들. 팍팍한 현실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5,550건이 넘는데요.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차량 조수석 앞이 크게 부서져 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4시쯤 동래구에서 20대 남성이 차를 몰다 구두 수선소와 커피숍을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주하던 A씨를 검거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차량이 뒤집혀 있습니다. 지난 7일 부산 진구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 중앙 충격 흡수대를 충격한 뒤 전복됐습니다. 이 남성 역시 술을 마신 뒤 차를 몬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일 새벽에도 40대 남성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남성 경찰의 추격에 도주하다 신호등 전신줄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지난해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5,555건,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전 연도와 비교해보면 음주 교통사고는 줄어들었지만 사망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단속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음주운전 단속 활동 증가와 함께 음주 사고는 감소한 반면 사망 사고는 증가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정적인 음주운전 단속 지점을 피하는 음주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사고가 증가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18일 오전 10시 10분쯤 영도구현 묘박지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40대 외국인 선원 A씨가 용접 작업을 하다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산소 절단기가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안 인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갈등, 다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재작년에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안 주민들은 사업이 다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자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기장군민 60여 명이 이른 아침 부산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장안읍 내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결사 반대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기장 군민을 포함해 울주 군민까지 함께한 이번 집회에서 주민들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생길 경우 심각한 환경 오염에 더해 인근 주민 이주까지 불가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민간 사업자가 장안읍 명례리 인근에 20만 제곱미터 규모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짓겠다고 부산시에 사업계획서를 낸 건 이미 수차례. 지난 16일 사업자가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고 서류 검토가 마무리 단계인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류를 처리를 했다가 또 좀 조용하면은 또 다시 넣었다가 지금 이걸 8년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도 사실 지쳤습니다. 작년 8월 30일 날 또 사업 계획서를 또 넣었습니다. 이거는 장안 의미를 완전 목을 조르는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장소 근처에는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장안사가 있고 도룡뇽과 반딧불이 등이 서식하는 자연 환경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을 찾은 정종복 기장군수는 군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한다며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군의원들 다시 또 의논하고 해서 잘 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우리 함께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정 군수는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과 함께 이성건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만나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기장군 내 폐기물 처리장은 이미 27개 업체나 있고 4km 떨어진 곳에 장안신도시와 울산 온양읍 주거지도 있는 만큼 주민의 의견이 먼저 수용될 수 있도록 제고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관계 기관에서 보낸 서류를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며 추후 기장군의 승인 절차에서 주민 동의를 거치면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부산시는 매립지 포화로 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한 현실도 고민입니다. 너가가 아니고 사업 계획서 검토거든요. 지금 사업자도 불만이 많아요. 부산시가 계속 보완 요청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행정 절차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기장군의 도시계획 입안 절차가 중요하다.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장안 산업 폐기물 처리장 갈등.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주민들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시가 규모 7.8의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구호금 10만 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2만 1천여 명을 파병해 우리나라를 도왔으며 파병군 중 전사자 462구의 유해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튀르키예가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남구의회는 지난 17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남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 3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날 5분 발언에는 박찬 의원이 구 동정 설명회 결과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고 김근우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5.6도 페이로 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박구슬 의원은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률과 사용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남구의회 의원과 직원 등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으로 14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전달했습니다.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화명 일신기독병원과 협약을 맺고 연 6회의 건강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화명 일신기독병원 소속의 전문가를 초빙해 예비 부모를 위한 우리 아이 면역 플러스와 우리 가족 알레르기 및 아토피,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의 주제로 교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각 교육은 무료이며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공립사립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원합니다. 유아 학비 지원은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호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됩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10만 원과 방과 후 과정 5만 원 등 총 15만 원, 사립은 총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주대학교가 제44회 졸업식을 끝으로 부산보건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해 보건특성화대학으로 새 출발합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명을 변경한 부산보건대학교는 45년 전통을 이어가면서 지역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보건대학교는 1977년 동주 여자실업전문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2000년 물리치료과와 치위생과를 신설했고 2011년에는 간호학과가 신설 인가를 받으면서 보건의료 교육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사상구 주레이동은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난 2월 16일 지역 주민들의 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황금마차를 운영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은 위치적인 한계로 복지관 이용 기회가 제한적인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수영구 광안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 샛길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골목길 중 정기적 정비가 필요한 구역의 자체 조사와 주민 대상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영구 광안일동 행정복지센터는 광안일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이불 빨래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빨래방과 영양 간식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구 광안이동 가인에는 지난 2월 8일 회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직접 장을 보고 손질한 재료들로 정성 가득한 불고기 반찬 100인분을 만들어 관내 홀로 어르신 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 초장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지난 2월 16일 관내 취약계층 30여 세대에게 직접 조리한 밑반찬을 전달하며 이웃과 온정을 나눴습니다. 부산시 서구의회는 지난 2월 16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진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바르게 살기 운동 서구협의회는 지난 2월 17일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침낭을 지원했습니다. 부산 서구는 지난 2월 17일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대학교 건강과학대학과 어르신 맞춤 식품 영양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대신 일동 방위협의회 김진구 회원은 추운 날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동대신 일동 주민센터에 연탄 100장을 기부했습니다. 2월 21일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8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옷차림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